안녕하십니까. 커마19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컴퓨터 일반 7번째 시간이고요. 윈도우즈 7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그리고 명령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윈도우즈 7에서는 상당히 고급 기능입니다. 좀 어려워요. 아마 컴퓨터를 직업으로 가지시는 분들도 내용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명령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레지스트리하고 명령어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명령어가 뭐죠? 명령어. 일단 명령어에 대해서 아셔야만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명령어란 것은 사람이 자, 컴퓨터에게 내리는 지시예요. 지시. 자, 출력해라, 실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입력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말로 해서는 컴퓨터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로 하면은 이해가 돼서 거기에 맞는 지시사항대로 이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바로 말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명령어를 지시를 내릴 때 주로 이제 마우스를 이용을 하죠. 윈도우즈에서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뭐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아이콘이 하나 있다. 그럼 아래 한글을 실행을 할 때는 지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행을 할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되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실행이라는 명령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윈도우즈에서는 마우스만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 윈도우 환경이 아니고요. 윈도우 환경이 아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스 환경이었어요. 도스라는 운영 체제를 이용을 했습니다. 도스. 그래서 도스라는 것은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마우스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실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다. 그럼 아래 한글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줘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입력을 해서 엔터 입력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스 환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명령어를 내리는 방식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명령어를 어디에서 이제 입력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시작 버튼 누르면요. 여기 검색 상자라고 나오죠. 검색 상자. 그래서 검색 상자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검색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실행. 자,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할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명령어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레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레그는 레지스트리를 뜻하는 거고요. 레지스트리는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레지스트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데 그 레지스트리는 사람이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어떤 메뉴를 통해서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려면 레그 에디트라는 자, 에디트는 뭐죠? 에디트는 편집기란 뜻이죠. 편집기. 그래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집기에서 수정을 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각각을 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또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이 그 검색 상자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또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있어요. 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 이게 예전에 도스 창이에요. 도스 환경이에요. 여기서 커서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명령어가 ipconfig라는 게 있습니다. ipconfig. 자, ipconfig는요. IP의 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IP의 구성. 그래서 현재 IP, 여러분들 컴퓨터의 IP가 어떻게 되는지, 서브넷 마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주소가. 자, 이런 내용들을 이 명령어만 입력하면 쭉 한 번에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어디서 실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명령어들의 역할, 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윈도우즈 7의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명령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명령어가 레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레그 에디트는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레그 에디트라는 것은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는 편집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레지스트리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이해를 해야겠죠. 자, 레지스트리는요, 컴퓨터에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하드웨어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레지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윈도우즈 탐색기를 등록하면은 컴퓨터가 이제 부팅될 때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실행될 때마다 윈도우즈 탐색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시작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작 프로그램 이 내에 그 등록이 된 프로그램이 있다라면은 그 프로그램은요, 부팅될 때마다 무조건 실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 이런 상태 정보들을 레지스트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지스트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 자, 등록이 되었다라는 그 상태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지우면은 레지스트리 내에도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레지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들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정보들, 운영체제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드웨어의 IRQ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CPU가 있으면은 이 CPU하고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다. 그 통로를 IRQ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있고, 뭐 키보드가 있고, 뭐 프린터, 뭐 여러 가지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IRQ 번호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고요. 만일 이 정보들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만일 이렇게 충돌이 된다. 2번, 2번 이렇게 충돌돼 버리면은 이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호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은 레지스트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뭐 파일에 하나 그냥 저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만일 파일에다가 뭐 일반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다, 이런 상태 정보들을 여러분도 실수로 지워버리면은 컴퓨터가 최악의 경우에는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만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편집기 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수정하듯이 그렇게 수정 못합니다. 자, 뭐 대충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레지스트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정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단순한 파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파일 형태는 아닙니다. 자,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자체 구성 정보, 각 사용자의 프로필, 사용자의 어떤 그 설정 상태, 그리고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된 프로그램의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 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장소가 되고요.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액세스 할 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정보들을 모아둔 장소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 계층적이다, 단층적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계층적이에요. 우리 탐색기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탐색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 폴더 내에 하위 폴더가 있고, 또 하위 폴더 내에 또 뭐 하위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뭐 파일이 있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계층이죠, 계층. 계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 형태가 아니죠. 파일이 1차적으로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계층 구조잖아요. 계층 구조.
자, 상위라는 개념, 하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층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지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색기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에서 중위, 하위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IRQ, I/O 주소, DMA 등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한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정보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 user.dat 파일에 저장이 된다. 자, nt user.dat라는 자, 이 파일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정보들은 여기에 저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즈를 동작시키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니까 뭐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인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동작에 필요한 정보들, 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 한글, 뭐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 다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과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설명이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컴퓨터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냥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일이나 하드웨어 이런 관련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초기화 설정,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정보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지스트리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요, 부팅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레지스트리는요, 아주 고급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고요. 혹시나 그것을 여는 데까지도 사실 이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만일 수정을 했다. 그럼 수정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훼손해버리면은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이런 IRQ 정보들 만일 충돌이 되게끔 만들었다. 그러면 장치들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마우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뭐 메모리, 뭐 CPU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팅 안 돼요. 자, 이렇게 부팅이 안 될 때는요, 부팅할 때 F8번 눌러 보십시오. F8번 누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부팅 메뉴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부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리의 이제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윈도우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자, 프로그램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구나 라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르게 응용해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레지스트리를 이제 여는 방법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편집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르시고요. 검색 상자에다가 자,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edit, reg edit 입력하시면은 위쪽에 프로그램이 검색이 됐죠. 이게 검색 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reg edit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또 다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입력하셔도 되고, 자,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경고창 나오죠. 수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좀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 버튼 누르시면요, 자, 왼쪽에 탐색기 구조로 나오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레지스트리는 상, 중, 하의 어떤 그런 계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 하단 내려가면은 뭐 엑셀과 관련된 어떤 설정 사항을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값이 비워져 있네요. 그죠? 여기는 비워져 있고,
뭐 한번 이렇게 쭉쭉 열어보시면 돼요. 열어보시면 여기는 어떤 값이 또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좀 어려운 또 어떻게 값이 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수정하면은 어떤 시스템, 운영 체제에 대한, 윈도우즈 7에 대한 어떤 값들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이라는 이 버튼, 그다음 모든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을 지워버리고 프로그램만 나오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은 다 레지스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런 구성들 있죠. 이런 구성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시스템을 손을 대는 것은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레지스트리의 내용은요,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어라는 것은 이제 1과 0으로 되어 있는 명령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열어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문서 편집기로는 뭐 아래 한글로 뭐 레지스트리를 열어서 확인을 하겠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래 한글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내용을 열어볼 수가 없고, 그 열어서 내용을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레그 에디트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그 에디트.exe 파일을 실행을 해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레지스트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자, 위험한 상황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한 후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 가급적이면 레지스트리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변경할 것 같으면 백업을 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복원을 해줘야 돼요. 자, 백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 하시면은 현재 레지스트리의 상태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장한 파일을 가져오기에서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틀린 보기로해서 잘 나오는 것이 레지스트리는 복원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명령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ys 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edit는 이제 편집기를 뜻하는 거고요. sys는 이제 시스템 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을 편집한다. 시스템의 구성을 편집한다. 그런 명령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파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겠죠. 시스템 파일. 자, 시스템 파일에 대한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 편집기를 뜻하는 건데, 우리 운영체제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시스템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컴퓨터 내부에 이제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시스템 파일이 되고요. auto.exec 배치 파일, BAT를 배치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fig.sys, win.ini, system.ini 이런 파일들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sys edit. 자, 프로그램이 나오죠. 자, 선택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auto.exec 배치 파일, config.sys, win.ini. 자, 이런 파일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부팅되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 구성 편집기로 편집할 수 없는 파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파일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admin.dll이라는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지스트리가 이제 시스템에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다. 뭐 그 정도 개념 잡으시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자,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읽어보시고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하고 맞구나.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2번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정보들을 훼손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 파일은 윈도우즈의 부팅 관련 파일과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윈도우즈의 이제 부팅 관련 파일은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시스템 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팅을 했을 때 auto exec 배치 파일이 부팅을 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부팅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이제 파일, 시스템 파일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부팅 관련된 파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레지스트리가 부팅 관련된 파일이다 하게 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운영체제에서 모든 구성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레지스트리는 윈도우가 작동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작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 자, 2번 윈도우의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구성,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정보, 사용자 정보 등이 모두 이 레지스트리에 기록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3번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관리하는 단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층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레지스트리 파일은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과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자, 윈도우즈 7 운영 체제의 모든 구성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모두 백업한 후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각 사용자의 프로필과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된 프로그램의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프로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맞습니다. 자, 레지스트리를 변경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을 때 사용한 레지스트리 버전으로 복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되었네요.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컴퓨터 실행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 레지스트리의 설정을 검색하고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편집기를 이용하게 되면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제어판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다. 아니죠.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reg edit.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상자에서 그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 중 윈도우즈 설치 시 디스크 공간 부족 메시지가 나타날 때 디스크 공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여러분들 이용하는 중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 거예요. 자, 그럼 디스크 공간을 더 늘려줘야겠죠.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휴지통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한다. 휴지통 비우기를 하게 되면 완전 삭제가 되면서 디스크 공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2번 인터넷 브라우저 캐시 폴더의 내용을 삭제한다. 자, 캐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핑을 하다 보면은 캐시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캐시 파일 내용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파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워주게 되면은 용량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확장 명의 .bak, .tmp, 자, 이런 파일들을 삭제를 한다. 이거 백업 파일이고 이런 임시 파일이고 그런데요, 이런 파일들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게 되면 또 용량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자, 4번 레그 에디트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프로그램 정보를 삭제한다. 자, 그 레그 에디트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트리의 설정 정보 등을 이제 저장하는 게 레지스트리가 되는 거고요. 삭제를 한다고 해서 용량 증설의 효과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용량이 늘어나겠지만은 정보를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그 양은 그 데이터의 크기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운다고 해서 용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에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명령어 또 설명을 드릴게요. ms config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config라는 것은요, configuration, 그러니까 환경 설정, 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윈도우즈에 대한 시스템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ms config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나옵니다. 일반 탭 있고 부팅 관련된 부팅 탭이 있고요. 자, 서비스. 현재 서비스가 뭐 중지가 되었다, 실행 중이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백신이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작 프로그램이 등록되었다는 것은 부팅될 때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만약 이것을 닫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 백신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이 있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제해 주면은 좀 더 이제 그 운영체제가 빨리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도구 뭐 이런 이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ms config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여기 이제 탭이 있죠. 탭. 5개 탭이 있는데 탭이 아닌 것은 메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일단 이렇게 5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반 탭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탭에 들어가면은 시작 모드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드 선택, 정상, 진단, 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시작을 할 때 시작 모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 모드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윈도우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부팅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진단 모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드 형태로 해서 부팅이 되는데요. 기본 서비스 및 드라이버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파일 문제로 부팅이 안 될 경우에는 진단 모드로 부팅을 하게 되면은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모드는 선택한 항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택 모드에서 시스템 서비스 로드를 하겠다, 시작 항목을 로드를 하겠다, 뭐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윈도우가 시작이 될 때. 자, 이렇게 일반 탭이 있고요. 그 다음 시작 프로그램 탭은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할 때 그때 여기 들어와서 체크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팅 탭 보겠습니다. 부팅 탭에 보시면은 부팅 옵션이 있습니다. 안전 부팅, 자,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안전 부팅 체크를 하시고 부팅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체크 사항들이 있는데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 부팅은 부팅 시 문제가 되는 주변 장치 일부를 제외하고 최소 설정으로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팅에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부팅에 꼭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장치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부팅할 때 F8번 누르면은 이제 선택이 또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 GUI 부팅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GUI라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 윈도우즈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윈도우즈하고 사람하고 서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그 어떤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방식이 그래픽 기반이죠. 그래픽 기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뭐 아이콘이라는 그래픽을 더블 클릭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부팅을 할 때 윈도우 로고 있죠. 로고가 보이면서 부팅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없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라면은 약간이지만 좀 더 빨리 부팅이 되죠. 자, 그다음 부팅 로그. 로그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기록을 뜻하는 겁니다. 부팅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실행 및 종료될 때 날짜, 시간 이런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기본 비디오라는 것은 현재 비디오 상태, 현재 여러분들 해상도 그 상태로는 부팅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좀 낮게 해서 색의 가지수도 좀 낮게 해서 최소의 상태로 해서 부팅을 하는 겁니다. 비디오에 대해서. 그럼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죠? 부팅될 때. 자, OS 부팅 정보. 자, 장치 드라이버를 로딩하면서 그 목록을 표시하면서 이제 부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팅 진행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화면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검색 상자에서 MSI EXEC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요. 오른쪽 그림처럼 나옵니다. 자, 오른쪽 그림 상단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인스톨러 이렇게 나오죠. 자, 인스톨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설치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인스톨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확장자가 MSI로 되어 있어요. MSI. 자, 이것은 이제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확장자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가 하는 역할이 윈도우즈 인스톨러에 작업을 설치하고 수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인스톨러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MSI EXEC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I EXEC 자 슬래시에서 뒤에 옵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뭐 설치하고 또 구성하고 이런 것은 슬래시 패키지에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세한 내용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검색 상자에서 입력하는 명령어 말고요.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 보조 프로그램 중에서 명령 프롬프트 이거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까만 화면에 창이 나오고요. 한번 키보드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죠. 입력할 수 있고요. 예전에 도스라는 운영체제의 환경이 이와 같은 환경으로 그때 이제 명령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백스페이스 키를 주면 쭉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명령 프롬프트의 이제 기본 기능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는 까만 바탕에 흰 텍스트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표시줄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속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속성에 보시면은 옵션 있고요. 커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글꼴. 자, 글꼴도 뭐 이제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화면에 있던 크기, 이런 크기들도 설정할 수 있고요. 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 가능합니다. 글꼴을 편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를요, 복사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사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은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모두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편집에 가서 복사. 자, 복사가 좀 됐는 거예요. 자, 복사된 것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를 열어서 여기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자, 현재 창을 종료하는 방법은 물론 X 눌러서 종료할 수도 있고요. 명령어로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EXI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창이 닫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서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트레서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트레서트는 이제 트레이스, 그러니까 추적한다라는 의미하고요. 여기서 RT는 이제 라우트, 그러니까 루트, 뭐 어떤 경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추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트레서트 해서 뒤에 이제 IP 주소를 입력을 해요. 그럼 이 IP 주소를 경로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이제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이 컴퓨터 하고요. 자, 이 주소 있죠. 211점 해서 이렇게 주소가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컴퓨터까지 사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일단 집에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이 망은 또 외부 어떤 망에 또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망에서 또 이렇게 뭐 연결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방식이 이렇게 수많은 컴퓨터를 거쳐서 연결될 겁니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트레서트의 명령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상 위치의 경로를 확인한다. 지정된 호스트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서 호스트란 것은 이 주소를 가지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달할 때까지 통과하는 경로의 정보와 각 경로에서 지연 시간을 추적하여 하는 명령어다. 자,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경로를 추적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이 주소를 가지는 컴퓨터에 일단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쭉쭉쭉쭉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요되는 시간, 지연되는 시간이 분명히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 IP config, IP configuration, IP의 구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IP config라고만 명령을 입력하시면 돼요. 주소 입력할 필요 없죠.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한 IP 구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아래와 같이 IPv6, 자, V6 버전의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IPv4의 주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IP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옵션을 all이라고 줄 수 있습니다. IP config/all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정보가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인 주소인 맥 어드레스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하드웨어 중에서 랜 카드 있죠. 랜 카드, 어댑터. 자, 이 랜 카드에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고유 주소. 이 하드웨어에 고유 주소가 있어요. IP 주소는 컴퓨터를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면 IP 주소는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이 IP 주소는 바뀌는 거예요. 그 망에 대한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IP가 계속 바뀔 거예요. 뭐 기본 게이트웨이도 바뀌고 다 바뀔 겁니다. 근데 랜 카드의 고유 주소, 이것은 맥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생산되었을 때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을 IP config/all 하게 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config는요, 현재 컴퓨터의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핑 명령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핑 명령어는요, 상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열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접속한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열리지 않은 경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특정 사이트,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트워크 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핑해서 기사퍼스트.com 이렇게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자,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테스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되돌려지면은 정상적인 거고요. 보냈는데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핑에서 많이 명령을 내려서 결과가 패킷. 자, 패킷은 뭐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데이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패킷을 4개 보냈어요. 받은 것은 4개 받았습니다. 그럼 손실은 없죠. 손실률이 0%입니다. 그 말은 정상적이란 얘기예요. 제대로 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핑이란 것은 네트워크 상에 원격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 장비의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이제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 컴퓨터 내에 있는 그 랜카드 있죠. 랜카드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랜카드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핑하고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127.0.0.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루프백 주소를 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소로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랜카드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랜카드 주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또 보시면은 만약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뭐 이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ns lookup. 자, 이 명령어는요. 자, 명령어 입력하게 되면은 뭐 기본 서버가 어떻게 되고 어드레스 주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DNS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S를 어떻게 검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netstat 명령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활성 TCP 확인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올 때는 netstat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개념은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스탯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TCP 프로토콜의 현재 연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라든지 포트 번호라든지 뭐 외부 주소,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험에는 활성 TCP 이렇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넷스탯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라우트. 자, 루트 뭐 라우트 그렇게 읽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라우터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자, 게이트웨이하고 라우터하고 거의 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게이트웨이는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 구성이 되면은 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이트웨이. 자, 이 게이트웨이에 라우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그 기능이 뭐냐면은, 자, A라는 컴퓨터에서 지금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 B라는 컴퓨터하고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라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일단 게이트웨이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상대편 네트워크에 또 게이트웨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에서 자, 이 B라는 컴퓨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찾을 때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최적의 길로 선택을 해야겠죠.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대로 이제 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냥 게이트웨이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웨이가 라우터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때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내에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은 이 라우터라는 이 장비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목적지가 있지만은 이 목적지를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경로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을 조작을 하는 그런 명령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각 명령어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문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은 윈도우즈 인스톨러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작업을 설치하고 수정을 한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MSI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MSI 자, 설치 파일이 되고요. 이거 인스톨러 이제 파일이 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2번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 시작 검색 상자에서 ms config는 이제 구성을 뜻하는 겁니다. 구성. 자, ms config 시스템 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엔터를 눌러 나타나는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에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아닌 것은 일단 탭 5개 탭이 있었습니다. 일반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종료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3번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중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 실행해야 할 명령어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백신을 체크를 해제해서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자, ms config에서 그래서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에서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 config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에서 ms config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시스템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났다. 다음 중 일반 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작 모드가 아닌 것은. 자, 시작 모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을 하나 주고 문제로 만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안전 부팅은 이제 부팅 탭에 있는 것이죠. 안전 모드. 그래서 부팅 탭에 있는 이제 3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명령 프롬프트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의 이제 기본 창 화면과 전체 화면 창을 서로 전환하려면 컨트롤 엔터 키를 사용한다. 자, 보세요. 여기 최대화 버튼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전체 화면이 안 됩니다. 전체 화면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컨트롤 엔터 키는 아무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Alt하고 엔터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Alt 엔터키 누르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서는 전체 화면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윈도우즈 XP에서는 Alt하고 엔터키 누르면 전체 화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7에서는 Alt, 엔터의 바로가기 키는 맞는데 그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6번 IP config 명령의 기능은. 자, IP의 configuration 구성을 뜻하는 겁니다. IP 구성. 자, 읽어보시면은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현재 컴퓨터의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에 게이트웨이를 표시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인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핑을 이용하여 상대방 컴퓨터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IP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경로를 추적하는 게 뭐죠? 트레서트. 자, 트레서트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CP/IP 구성 내역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ms config 명령을 이용해서 TCP/IP 설정 사항을 살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ms config가 아니고 IP config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이제 핑을 사용하는 건데요. 핑해서 127.0.0.1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랜카드의 현재 상태 정상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인터넷 접속된 여러분들 컴퓨터의 TCP/IP 구성 내역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요. 정상적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혹시 게이트웨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를 핑을 하게 되면은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DNS 서버의 주소, IP 주소를 또 핑을 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맞다고 보셔야 되고 1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틀렸네요. 9번. 자, 윈도우즈 7에서 네트워크 관련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라우터는 로컬 IP 라우팅 테이블에서 항목을 표시하거나 변경한다.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핑은요. TTL 필드에서 쭉 어렵게 설명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상 위치의 경로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 위치의 경로를 확인하는 게 뭡니까? 트레서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NS 룩업은 DNS 맞고요. 넷스택 같은 경우에는 활성 TCP 연결 상태, 그리고 컴퓨터의 수신 포트 맞고요. 이더넷 통계 내용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트레서트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레서트가 우리 핑 있죠, 핑보다도 좀 더 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령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핑도 보냈을 때의 대상이 되는 그 컴퓨터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좀 한정적이고요. 트레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까지 다 추적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정 사이트에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자, 경로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경로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그리고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활성 TCP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nested 명령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7과 관련된 기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용량 부족,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용량 부족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에는 기억 장치가 크게 주 기억 장치가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기억 장치에는 롬이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램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가 가장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용량이 크고요. 주로 이제 저장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들 그 설치를 했을 때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도 설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영화라든지 영화 파일이라든지 작업 파일이라든지 그런 파일들도 보조 기억 장치에 다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주기억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처리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아래 한글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실행을 했을 때는 보조 기억 장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CPU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만일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주기억 장치가 꽉 차게 돼요. 메모리가. 용량이 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용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을 때는, 삭제를 한다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이 삭제가 되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용량이 삭제한 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럼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어떻게 더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실행되고 있는 파일을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예요, 종료. 삭제가 아니고, 삭제를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삭제가 되는 거고, 실행되는 파일이 종료가 된다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서 그만큼 이제 메모리, 기억 장치 메모리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서 부족한 주기억 장치 용량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 보시면은 1번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이게 가장 좋죠. 자, 맞는 얘기고요. 2번 부팅할 때 자동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에 설정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한다. 자,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해서 보조 기억 장치의 용량이 늘어나는 문제다. 이거는 주기억 장치하고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부팅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실행 버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목록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트온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그 관련된 그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부팅이 되도록,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시작 프로그램에 다 등록을 해둔 상태일 겁니다. 등록이 된지 안 된지 확인하는 방법은 MS config를 이제 입력을 해서 MS config에서 시작 프로그램 탭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서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시작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부팅을 할 때 불필요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삭제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들이 그 더 이상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작 프로그램은요,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등록이 되도록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부팅도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메모리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 시작 프로그램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작 프로그램에 있는 이 프로그램만 실행을 하는 것만 해도 주기억 장치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3번 휴지통이나 하드디스크의 임시 기억 장소에 저장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 자, 이것은 휴지통을 비우고 임시 기억 장소에 이제 파일을 지우고 이런 것들은 보조 기억 장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시스템 속성 창에 있는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크기를 조절한다. 자, 가상 메모리도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용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늘려주게 되면은 그만큼 용량이 증설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 사용 도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스템의 속도가 느린 경우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서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에 가서 인덱싱 서비스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인덱싱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가 느린 경우는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흩어져서 단편화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뭐 하나 실행을 하려면은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서 이렇게 단편화를 제거하게 되면은 쭉 한 번에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와 관련된 것이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고, 이제 1번에 이제 바른 설명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덱싱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색인 있죠. 색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스트리, 본문에서 레지스트리가 몇 페이지에 있다. 뭐 47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색인이 있잖아요. 색인이 있으면은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빨리 검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검색. 그래서 색인의 개념은요. 검색을 빨리 한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검색. 자, 검색을 빨리 한다는 얘기지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요. 그 개념은. 그러니까 문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 있잖아요. 그죠? 파일들을 색인을 만들어서 뭐 A라는 파일을 찾을 때 A라는 파일은 색인에 보니까 어디에 있더라. 어느 위치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문서 검색을 빠르게 도와주는 것이지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느려집니다. 색인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일 47페이지 이전 페이지에서 46페이지에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의 내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색인이 그 이후에 그 색인의 내용들이 다 수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용어들의 페이지가 47페이지가 뭐 50, 뭐 2페이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이후의 페이지의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색인으로서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갱신되잖아요. 그죠? 자료가 갱신되면은 속도가 떨어집니다. 시스템의 속도는. 매번 자료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색인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속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 2번 네트워크 통신이 되지 않을 경우 케이블의 연결과 프로토콜 설정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자, 물리적인 관점은 케이블 연결이죠. 연결이 잘못되어서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논리적인 관점으로는 프로토콜, 뭐 TCP, IP 프로토콜이 IP가 설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자 메모리를 추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종료 맞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네요. 자 4번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하드웨어가 있을 경우 자 올바른 장치 드라이버를 재설치한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그 하드웨어가 컴퓨터에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동작 안 하는 이유는 뭐 하드웨어가 잘못되어서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드라이버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중 윈도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1번 윈도우에 레지스트리 정보가 많아졌다. 2번 가상 메모리가 부족하다. 3번 윈도우 디렉토리에
DLL, DRV 등의 파일이 많아졌다. 4번 하드디스크의 단편화가 심화되었다. 자,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레지스트리의 정보가 이제 많아지면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윈도우가 이제 운영을 할 때 항상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옵니다.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은 정보가 한두 개 있을 때 가져왔을 때가 빠르겠습니까? 100개, 1000개가 있는 정보에서 하나를 가져올 때가 느리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정보가 너무 많으면요. 거기서 찾기가 더 이제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의 정보가 많아지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메모리 부족하면 당연히 속도 느려질 수 있죠. 하드디스크의 단편화 이 문제 때문에 그 조각 모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속도를 또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에 DLL이 뭐냐면은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제 관련된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실행을 할 때 실행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파일 한 개만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DL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다수의 실행 파일에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용량이나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자, 설명을 드리면은 A라는 실행 파일이 있고 B라는 실행 파일이 있고 C라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자, A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필요한 이 파일들을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A도 여기서 참고, B도 여기서 참고를 하고요. C도 이 파일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서 다수의 실행 파일에서 공유될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디스크의 용량이나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 자, 이게 이제 DLL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용량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메모리도 그만큼 적게 처리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주기획장치에 상주가 되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기획장치에 또 메모리도 전략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DRV는 드라이버 파일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직접적인 속도하고는 큰 관계는 없겠지만은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윈도우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리게 하는 그 원인으로. 자, 4번. 윈도우즈 7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 등의 윈도우즈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인터넷 연결 공유와 원격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소규모 네트워크로 간단히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자, 네트워크 설명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 연결할 수 있고요. 원격이란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죠. 자, 3번.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액세스하려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및 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기능을 지원한다. 방화벽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방화벽 설명 드릴 때 바이러스를 이제 차단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방화벽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 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맞고요. 근데 방화벽에 최소의 기능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든지 뭐 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바이러스의 종류인데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이 있으면은 내부고 이게 외부잖아요. 그죠? 외부의 어떤 침입을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방화벽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침입을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라든지 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는 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 내부에 웜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을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은 방어하지는 못합니다.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제대로 그 컴퓨터를 보호를 하려면 백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완벽하게 바이러스 및
웜 차단이 안 되지만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일부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128비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윈도우즈 7은요 32비트짜리 윈도우즈 7이 있고요, 64비트짜리 윈도우즈 7이 있습니다. 32비트는요 한 번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32비트의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32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를 하고요, 64비트 운영체제는 이에 64승계 정보를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속도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128비트는 아니에요. 이거 설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5번 한글 윈도우즈 7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2번 파일 관리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파일 관리는 맞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액세스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이 그 윈도우즈 7에 없기 때문에 액세스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7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3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복원 기능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점으로 시스템 복원할 수 있다. 윈도우즈 7에 복원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전 날짜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컴퓨터의 상태를. 자, 4번 완전한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윈도우즈 XP에서는 이제 32비트였습니다. 그래서 7에서는 64비트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6번 다음 기호 중 파일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자, 파일명을 수정을 해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만일 그 원기호 있죠, 이런 거, 그리고 부등호, 그리고 콜론, 이런 것을 이제 이름으로 입력을 하려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파일 이름에는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런 문자들은 그 파일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달러 기호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 후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죠.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 폴더의 속성을 숨김으로 설정한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어떤 폴더의 속성에 들어가면요, 일반 탭에 보면은 특성이라고 해서 읽기 전용이냐 숨김이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숨김을 해버리면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보여지진 않는데 볼 수는 있어요.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보이지 않도록만 처리가 된 것이지, 정확한 경로만 알고 있으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숨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읽기 전용을 하셔야 돼요. 읽기 전용이란 것은 쓰기가 안 됩니다.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현재 A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A라는 파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제 읽기 전용으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전자우편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한다. 맞죠? 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 7에 대한 이제 강의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